안녕하세요. 캐디언스 시스템의 정경환 과장입니다. 오늘 소개드릴 솔루션은 지멘스의 프로덕트 코스트 매니지먼트라는 제품 원가 관리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제품 원가 관리의 개요와 방법론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두 번째로 제품 BOM을 임포트하여 원가를 구성하고 세 번째로 파트별 원가 계산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제품의 볼륨별로 원가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비교해 보면서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PCM의 역할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제품의 기획 단계부터 서비스 후 단종까지 전체 수명주기 안에서 PLM이 데이터를 관리하게 됩니다. 그러나 원가에 관해서는 별개입니다. 한편 ERP는 양산부터 데이터를 관리하게 되는데, 물론 원가를 포함하지만 이는 사후원가라는 차원에서 피드백이 느리고 예산을 산정하거나 제품을 출시하는데 지연되게 합니다. 이에 PCM은 양산 전에 원가를 산정해 볼 수 있고 ERP와 엑셀 인터페이스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업종 또는 비즈니스 방식에 따라 적용할 수 있는 모듈이 다양하게 라인업 되어 있습니다. 보통 회사에서 구매자에게는 블랙박스와 같은 협력사의 구매가 분석이 가능하고, 주문 베이스 판매자에게는 설계 원가를 고려하여 빠른 견적 산출이 가능합니다. 또한 양산업체에게는 리비전, 수익성 관리가 가능하며 금융업체만의 툴 코스팅도 계산이 가능한 제품입니다. 그러면 PCM에서 어떻게 원가를 계산하는지 간단한 슬라이드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PCM은 JT 기반의 3D 형상을 가져옵니다. 이는 제품의 용적을 구하고 밀도에 따라 무게 산출이 가능합니다. 금형원가에서는 언더컷이라든지 형상을 분석하여 원가 산출 또한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PCM의 글로벌 마스터 데이터가 존재합니다. 국가 또는 지역별 평균 인건비, 전력비, 임대비를 DB화하여 모르는 지역에서 소싱할 때 활용이 가능합니다. 다음 단계로 자재와 소재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재의 물리적인 속성값을 입력해 놓으면 성형 강도나 중량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재의 무게, 수량별로 할인가를 적용 가능합니다. 또한 고객, 협력사별로도 기본값을 세팅하여 다르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제품을 제조하는 데 필요한 기술, 그리고 라우팅을 설정하여 사이클 타임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PCM에는 기술별 계산기가 내장되어 있고 엑셀을 읽어올 수도 있습니다. 앞서 슬라이드에서 공정 라우팅을 설정했다면 다섯 번째 단계에서는 해당 공정의 설비를 지정합니다. 설비마다 투자비, 전력 소모량, 이자, 감가상각 등의 변수를 입력하여 설비 임률을 구합니다. 여섯 번째는 해당 공정의 작업자와 툴을 넣습니다. 공정별로 다른 임률을 가진 작업자를 선택할 수 있고 도구나 금형 임률도 계산이 가능합니다. 일곱 번째는 간접비입니다. 제조함에 있어 에너지, 공간 임대료, 개발, 물류 등과 같은 간접비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산한 원가를 분석하고 비교합니다. PCM 내의 보고서 기능을 통해 원가 항목을 그래프로도 활용할 수 있고요. 실제 저희 고객이 용접 대신에 절곡으로 바꿔보기도 하고 A지역에서 B지역으로 소싱을 바꿔보기도 하면서 비교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PCM 개요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어서 보실 영상에서는 실제 PCM 솔루션을 활용하여 원가를 산출하는 데모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PCM을 활용해서 견적을 내는 작업을 예제를 통해서 해보려고 하는데요. 견적을 내기 위해서는 BOM 구조가 먼저 필요합니다. BOM 구조를 가져오는 연습을 좀 해볼게요. BOM을 가져오는 방법에 대해서는 두 가지가 존재하는데, 먼저 PLM, 팀센터를 활용해서 가져오는 방법과 엑셀 데이터를 활용해서 가져오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 있습니다.
지금 영상에서 보여드릴 방법은 엑셀 데이터를 활용해서 가져오는 부분이고요. 엑셀 데이터는 저희가 이렇게 템플릿 형식을 만들어 놓습니다. 이 작성법에 대해서는 따로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 양식에 맞춰서 작성을 하게 되시면은 BOM을 바로 가져올 수 있게 됩니다. 자, 먼저 그러면은 저는 이제 개인 폴더에서 그 프로젝트를 먼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를 먼저 이렇게 만들겠고요. 새 프로젝트 2번으로 하겠습니다. 새 프로젝트 2번에서 우클릭을 하게 되면은 아래쪽에 가져오기 내보내기가 있습니다. 스프레드시트에서 BOM 가져오기 항목이 엑셀에서 가져오는 항목이겠고요. 이것을 이제 클릭하게 되면은 저희가 미리 만들어 놓은 그 컨피그레이션 구성 파일이 있습니다. 이 구성 파일을 활용하게 되면은 저희가 세팅을 미리 해 놓았기 때문에 해당 템플릿을 활용하면은 그대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됩니다. 제가 만든 데이터를 먼저 열어 보겠고요. 다음 엑셀 파일로 다음 테이블 머리글 이전 라인이 있는데요. 제가 1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시스템에서는 이 1행을 0행으로 인식을 하고요. 2행을 1행으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필드명이 어디냐라는 부분인데요. 실제로 2행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1로 이렇게 적게 되면은 2행을 열 데이터로 가져오게 됩니다. 다음을 눌렀고요. 지금 시트 네임이 BOM 2번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역시 다음 이 부분이 이제 그 필드명과 열 항목을 매칭시키는 화면이 되겠고요. 미리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음 넘어가고요. 역시 옵션에 대해서도 다음. 이 업데이트 모드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없는 데서 만들었기 때문에 기존 데이터에 업데이트 없음으로 진행을 합니다.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성 파일은 이미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장하지 않겠습니다. 바가 전부 꽉 차게 되면은 BOM 가져오기가 성공적으로 끝났고요.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열게 되면은 BOM 구조가 그대로 따라오게 됩니다. 해당 지금 여기서는 완제품이 라디에이터로 되어 있는데요. 라디에이터 밑에는 하이 어셈블리, 하이 어셈블리에는 자재와 또 하이 어셈블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파트와 어셈블리로 구성되어 있는 BOM 구조가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BOM 가져오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화면이 좀 바뀐 것을 보실 수 있으실 텐데요. 처음에 이제 BOM을 가져오게 되면은 그 아이템, 파트와 BOM 구조만 나타나기 때문에 그 해당 공정이라든지 자재, 그 다음에 작업자들까지 따로 넣어줘야 됩니다. 시간 관계상 동영상에서는 미리 넣은 데이터를 가지고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러므로 이미 금액에 대해서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채석이 파트를 더블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데이터가 뜨게 되어 있는데요. 파트, 기본 데이터, 재료, 제조 단계, 오버헤드, 계산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먼저 탭, 하위 탭 하나씩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설명하기에 앞서서 이 구조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해당 파트를 이렇게 BOM을 가져오고 그 견적을 구성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베리언트가 생기게 됩니다. 지금은 베리언트를 제가 두 가지를 더 만들어 놓았는데요. 첫 번째 베리언트는 이제 마스터 데이터로 이렇게 색깔이 활성화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와 세 번째 같은 경우는 볼륨을 바꿔 보았고,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영상용으로 좀 편집하기 위해서 만들어 보았습니다. 다 같은 데이터지만 첫 번째와 두 번째는 그
그 볼륨 10개를 주문했을 때 1개를 주문했을 때의 견적 차이를 보기 위한 비교용으로 만들어 보았고요. 세 번째 같은 경우는 데이터를 좀 넣었다 뺐다 하기 위해서 영상용으로 따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해당 공정의 견적 내용을 다 넣게 되면은 이렇게 자재들도 나타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공정, 그리고 그 공정에 쓰이는 설비와 작업자들까지 이렇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제가 이 넣는 방법에 대해서는 영상에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먼저 이 최상위 파트를 더블 클릭했을 때 그 최상위 파트에 대한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게끔, 견적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게끔 나타납니다. 먼저 파트 탭에 대해서 좀 먼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지정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그 이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PR 스트립 엣지 싱크라고 하는 최상위 어셈블리의 이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소유자 같은 경우는 퍼블릭으로서 공용화, 공유가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이템 번호, 그 다음에 수량 단위, 리비전 번호, 그 다음에 만약에 3D 형상이 있다면은 지오메트리까지 형상 파일, JT 파일로 불러오기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시간 관계상 일단 먼저 중요한 부분만 간략하게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데이터를 보시면요, 이 파트가 구성하는 그 변수들, 기본적인 변수들에 대해서 좀 설정을 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항목이 굉장히 많은데 이 부분은 매뉴얼을 좀 참고해 주시고, 중요한 부분만 좀 설명을 드리자면 조달 유형이 있는데요. 조달 유형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뭐 내부적으로 제조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내부 구매, 그리고 그 구매가 원자재인지 파트인지, 그 다음에 판매인지, 그리고 사급처럼 제공된 파트인지를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최상위 제품 같은 경우는 판매를 하기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판매로 두었고요. 그 하위 어셈블리에 대해서는 뭐 사내 제조 또는 뭐 구매품, 그런 식으로 구성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에 이제 계산 수량이 있는데요. 벤치마크 계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벤치마크 계산 같은 경우는 그 다른 그 기존에 견적을 냈던 데이터, 뭐 예를 들어 글로벌하게 PCM에서 기존에 구성했던 데이터들을 활용하는 방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사전 원가를 나타내기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이 제조 원가에 대해서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추측을 통해서 그 견적을 내야 되는 상황인데, 벤치마크 계산은 기존에 유사한 제품이 있었다면은 그것을 활용해서 차용해서 견적을 내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견적의 정확도를 나타낼 수 있는데요. 뭐 추정을 한다거나 뭐 구매 가격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간단하게 금액만 넣고 끝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벤치마크 계산을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재료라든지 해당 공정들을 다 넣어서 견적을 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표준 가격으로 금액을 선정하게 된다면은 이쪽에 금액이 나타나게 되겠고요. 그리고 이 아래쪽에 수량 섹션에 보시면은 이 어셈블리의 연간 요구사항 가용 파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연간 요구사항이 한계라고 함은 이 제품을 하나만 만들고 판매하는 경우를 나타내게 되겠고요. 양산 같은 경우는 이 수량이 더 많아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음은 재료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료 탭을 보시게 되면은 최상위 파트에 하이 어셈블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멀티 프로세스라는 어셈블리를 보실 수 있고요. 그 외에 이제 원재료, 주강이라는 원재료가 들어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원재료와 파트가 어떻게 조달이 되었는지, 사내 제조가 되었는지 또는 원자재로 구매가 되었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각각의 가격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지금 멀티프로세스라는 어셈블리는 이 재료의 가격 합을 나타내고 있고요. 주강 같은 경우는 이 킬로그램당 금액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수량이 1kg이기 때문에 똑같이 120만원이 나왔고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뭐 재료를 좀 설명함에 있어서 이 부분을 좀 설명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 전체 텍스트 검색에서 재료에 보시면은 제가 이 주강이라는 아이템을 좀 분류를 해 놓았습니다. 주강이라는 아이템을 좀 이렇게 더블 클릭하게 되면은요,
이렇게 나타나 있는데요. 이 가격에 대해서 좀 유효성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가격이 120, 100, 80, 60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유효성을 보게 되시면은 시작 수량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작 수량을 보시면은 칸이 없는 칸, 그 다음에 5kg, 10kg, 20kg로 되어 있습니다. 이 단위별로 얼마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10kg를 사게 된다 라고 하면은 이 킬로그램당 80만원의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이 해당 속하는 부분의 가격을 따라서 가게 됩니다. 이 부분은 시작 수량, 그 무게에 따라 뿐만 아니라 공급망에 따라서, 협력업체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지는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에서는 제가 이 120만원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좀 변동을 좀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데이터에서 제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연간 요구 수량을 10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여기서 10으로 바꾸게 되면은 자재 또한 10kg가 필요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10kg가 포함이 되게 되면은 무게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적용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80만원으로 적용된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재료 파트에서는 최상위 이 해당되는 파트의 하이 어셈블리와 그리고 그 원재료가 나타나는 것을 보실 수 있는 화면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제조 쪽을 보시겠는데요. 제조 쪽을 가시면은 이 해당 파트에 어떤 공정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어떤 공정을 통해서 이 최상위 파트, 이 파트가 만들어지는지가 나오는 공정입니다. 지금 보시는 파트에 대해서는 최종 조립, 최종 검사, 포장 이렇게 세 단계로 나타나 있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하나를 좀 더블 클릭해서 보시면은 먼저 중요한 것을 좀 보자면은 프로세스 시간, 사이클 시간이라고 하는데요. 한 개를 만드는데 해당 공정이 몇 시간이 필요하느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30분이 걸린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가동률은 100% 라는 것을 보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생산 시스템은 여기서는 설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설비는 작업 다이를 하나 나타났는데요. 설비 같은 경우는 설비 입력을 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설비 입력을 마스터 데이터를 통해서, 그리고 여기서 상세 입력을 통해서 설비 입력을 구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고요. 준비에 대한 부분은 셋업 타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아래로는 노무비에 대한 부분이고요. 노무비는 역시 비숙련 작업자와 간접 노무자로 나눠서 시간당 임금을 입력하게 되면은 노무 입률, 인건비에 대해서 산출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아래쪽으로는 도구 및 장치인데요. 이 부분은 이제 지그라든지 금형 같은 생산을 도와주는 간접적인 장치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금액은 역시 투자금, 그 다음에 라이프 타임을 통해서 투자 대비 얼마 기간 동안 사용했을 때 그 임률을 구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칸에 제조 비용 2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요, 제조에 대한 간접비를 넣을 수 있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오버헤드, 간접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섹션이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그 파트 개발 비용이라든지, 그 다음에 증가 비용, 그다음에 포장이나 운송하는 비용. 지금 이 부분에서 운송 비용은 내부 운송을 말하고 있습니다. 무역에 대해서는 인코텀즈에서 입력하실 수 있는 부분이고요. 다음으로 PC 이후 오버헤드, 프로덕트 코스팅 이후 오버헤드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는 판매 및 일반 관리 비용, 그 다음에 연구개발비, 재고 이자, 그 다음에 기타 지출, 기타 오버헤드에 대해서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금액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아이콘이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마스터 데이터랑 이제 연결되어 있다라는 부분, 연필은 직접 입력, 그 다음에 상세는 좀 계산기를 활용해서 넣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퍼센트로 입력하실 수도 있고 직접 금액을 입력하실 수도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섹션으로 이제 이익에 대한 부분이고요. 이익을 퍼센티지로 넣을 수 있게끔 기본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지급 조건에 대해서는 할인이라든지 이자,
넣을 수 있고요. 인코텀즈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관세라든지 물류 비용을 넣을 수 있는 섹션입니다. 이렇게 오버헤드까지 입력을 다 하셨으면은 해당 파트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입력을 했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입력한 금액을 확인하실 때는 계산 탭을 가시면은 보실 수 있는데요. 일단 뭐 원자재라든지 구매한 파트 뭐 합쳐서 직접 재료비가 되겠고, 뭐 이자라든지 스크랩 뭐 이런 부분 합쳐서 총 재료 비용, 그 다음에 기계비, 뭐 셋업비, 작업비, 노무비죠. 그 부분 합쳐서 제조비가 되겠고,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생산 비용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생산 비용에서 이제 오버헤드 비용을 합치게 되면은 순 판매 가격으로 나타나실 수 있는 화면입니다. 가장 간단하게 그 제조 원가에 대해서 확인하실 수 있는 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외에도 이제 보실 수 있는 보고서가 좀 여러 가지가 존재하는데요. 좀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계산 보고서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을 좀 열어볼게요. 계산 보고서 같은 경우는 이렇게 BOM 형태로 각각의 항목별 금액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BOM 구조가 다 나오죠. 그 다음에 옆으로 좀 보시면은 자재비, 그 다음에 제조비, 그 다음에 두 가지 합친 금액, 그 다음에 그 금액에서 오버헤드를 합친 금액이 넷 세일즈 프라이스, 순 판매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 화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보고서를 예시로 좀 보여드릴게요. 결과 보고서를 보시게 되면은 이 파트에 대해서, 이 제품에 대해서 좀 요약본으로 보는 보고서입니다. 첫 페이지 같은 경우는 이제 개요 부분이겠고요. 두 번째 페이지 같은 경우는 처음에 그 기본 데이터에서 입력했던 부분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얘가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좀 확인하실 수 있는 보고서고요. 세 번째 페이지에는 이제 재료비에 대해서 요약본이 나와 있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제조비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는 오버헤드 비용이 들어가 있고요.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제 요약에 대한 부분입니다. 재료비, 제조비 두 개 합친 금액, 그 다음에 오버헤드비까지 합쳐서 최종 순 판매 가격까지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그 볼륨 견적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제품을 구매할 때 이제 뭐 한 개를 구매할 수도 있고 볼륨 단위로 10개 또는 30개 이런 식으로 구매를 할 수 있게 되는데요. 볼륨에 따라서 뭐 셋업 타임이 바뀐다든지 아니면은 원자재 가격이 변동으로 인해서 원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차이를 확인하는 것을 지금부터 보시겠습니다. 먼저 이제 제가 베리언트를 볼륨 1개랑 10개 두 가지를 만들어 놨는데요. 먼저 하나씩 좀 열어보겠습니다. 먼저 1개짜리 먼저 열고요. 10개짜리도 열어보겠습니다. 1개랑 10개를 이제 열었는데요. 지금은 제가 세팅이 되어 있지만 어떤 데이터를 바꿔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볼륨 1개짜리의 기본 데이터 가시면은 연간 요구 수량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이 수량을 1개로 놓으면은 이 제품을 딱 1개 만들고 더 이상 생산하지 않는다 라는 의미로 아시면 되겠고요. 10개짜리를 보시면은 역시 요구 수량을 10개로 놓았습니다. 이렇게 10개로 놓으면은 연간 10개를 생산하고 더 이상 생산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요. 이 부분에서는 아까 보여드린 이 주강이라는 제품이 수량이 1kg 쓰일 때, 그 다음에 10kg 쓰일 때 가격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통 구매 수량에 따라서 가격을 할인해 주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부분을 실제 재료비에서 좀 비교를 해보자면 실제로 10개짜리에서는 80만원으로 적용이 되어 있고,
볼륨 1개짜리에서는 120만원으로 적용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수량을 기본 데이터에서 바꿔주면 자동으로 변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 외에 재료비 외에도 제조 단계에서 셋업 타임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한 개를 만드는데 셋업 타임이 한 번 필요하고 10개를 만드는데 셋업 타임이 역시 한 번이 필요하다고 하면은 당연히 한 개 만들 때의 셋업 비용이 개당 단가로는 훨씬 많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여기서는 지금 준비 비용이 약 30만 1,000원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볼륨 10개짜리에서는 셋업 비용이 3만원, 3만 100원 정도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 볼륨에 따라서 견적이 달라질 수 있는 모습을 확인하셨고요. 이 부분을 좀 보고서 형식으로 보시려면은 두 가지를 컨트롤을 이용해서 선택을 하고 보고서에 가시면은 비교 계산 보고서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이제 클릭하게 되시면은 보고서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지금 볼륨 1개와 10개일 때의 단가 차이가 난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실제로 재료비와 제조비 둘 다 차이가 나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클릭을 하게 되면은 상세하게 어디에서 차이가 났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원자재에서 차이가 난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시고요. 제조 쪽에서는 얼마가 차이 나는지 보시면 최종 조립 단계에서 셋업 비용의 차이로 인한 제조 비용이 감소함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볼륨 원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PCM 데모 영상을 보셨는데요. 마지막으로 덧붙이자면 영상에서 변수값들을 일일이 키인하다 보니 보시는 분들께서 원가 작업이 오래 걸리고 복잡하게 보이셨을 겁니다. 하지만 자재와 설비 등 마스터 데이터를 입력하고 표준 공정과 라우팅을 구축해서 이를 재사용하게 되면 보시는 영상보다 훨씬 빠르게 원가를 산정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사항 있으시면 해주시고요. 이상 PCM 웨비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